안녕하세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남편에게 제대로 뒤통수 맞아버린 30대 여자입니다. 능력도 별로, 외모도 별로, 그냥 성격 하나만 믿고 결혼해서 잘 가꾸고 닦아주고 키워줬더니 이 사단이 나고야 말았네요. 화가 나서 아직도 가슴이 답답해 제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어 이곳을 찾게 됐습니다.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전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해요. 부모님 지원 하나 없이 제 능력으로 착실하게 살아왔거든요. 20대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재테크에 매달려 악착같이 모으고 또 모아 목돈을 만들고 또 그 목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해서 일찌감치 집이라는 걸 가질 수 있게 됐죠. 다들 젊은 애가 참 알뜰하고 야무지다고 칭찬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글쎄요. 저는 그냥 미래에 대해서 막연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 이렇게 일찍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덕분에 내 집 마련이라는 걱정 없이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을 그곳에서 할 수 있었죠. 시부모님도 어떻게 며느리가 그 좋은 위치에 집을 마련했냐며 복덩이가 집안에 들어왔다고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운이 좋았고 모든 행운이 저를 향해 뒤따라오는 줄 착각했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도 마냥 행복할 거라 믿었네요. 아기를 낳고 직장을 관둘까 말까 고민했던 적이 있었어요. 막상 낳아보니 이 조그만 애를 놓고 직장에 가자니 자꾸만 눈에 밟히더라고요. 하지만 벌려놓은 일들이 있으니 돈은 벌어야겠고 엄마로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은 은근히 제가 직장을 관두지 않길 바라더라고요. 지금 관두면 재취업이 어렵고 경력 단절 생기면 돈 벌고 싶어도 못 번다. 차라리 시터를 쓰는 건 어떠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잘 벌고 능력 좋은 남편을 만났더라면 고민할 새도 없이 직장을 관두고 애를 돌봤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니 어쩔 수 없이 시터를 고용하게 됐네요. 첫 만남이 아직도 기억나요. 너무나 단정하고 인상 좋은 40대 여자였어요. 간호조무사로 일했다가 보육교사로 일하다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가장 적성에 맞는다며 자부심도 있었어요. 저보다 8살이 많았는데 일찍 결혼해 애가 벌써 중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과는 일찍 헤어져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살아왔대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큰 후에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경력도 꽤 되고 자격증도 열심히 땄더라고요. 그런 열정적인 모습에 끌렸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에 비해 전문적으로 보이기도 했고 체력도 좋아 보여서 지치지 않고 아이를 잘 케어해 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심지어 그날 제 아이를 처음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아해주고 잘 돌봐주는 모습에 이분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아이가 실수로 물건을 쓰러뜨려 물컵을 쏟자 시터는 너무나 능숙하게 그걸 닦으며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친 곳 없으면 괜찮단다 하며 너무나 부드럽게 아이를 대해주는 거예요. 교육관도 저와 비슷하고 아이를 대하는 방식이나 상황을 대처하는 스타일이 딱 저와 맞더라고요. 그렇게 바로 일해주시기로 약속하고 믿고 맡기게 됐네요. 일단 최근에 육아에 임무를 마친 사람이잖아요. 나름대로 트렌디한 육아 방식과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완벽한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죠. 다 좋았어요. 딱히 불만을 가진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거슬리는 부분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걸 짚고 넘어가자니 내가 속 좁은 인간이 되는 것 같고 그냥 넘어가자니 자꾸만 마음이 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저희 집에 과자를 쌓아두는 음식 창고 같은 곳이 있거든요. 남편이 좋아하는 간식, 제가 좋아하는 간식 등등 이것저것 쟁여두고 먹는데
세세하게 기억하진 않지만 어느 날 보면 한 뭉텅이 비워져 있더라고요. 남편에게 물어봐도 건드린 적이 없다고 하고 저 또한 그걸 먹은 적이 없었거든요. 범인은 딱 한 사람, 시터밖에 없잖아요. 물론 집에 있는 거 자유롭게 드시라고 해놓은 상태긴 했지만 그걸 집에서 먹는 거랑 싸가는 건 다른 문제 아닌가요? 아무래도 집에 중학생 자식이 있으니까 먹을 걸 챙겨서 가시나 보다 싶어 그냥 넘겼어요. 그리고 또 제 화장대 립스틱이 몇 개 있는데 어느 날 보면 위치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제가 립스틱을 쓰는 방향이 있는데 그거랑 다른 방향으로 흔적이 남겨 있어서 의아하던 찰나 화장품이 확연히 비워져 있다는 걸 눈치채게 됐어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이러다가 큰 걸 훔치게 되면 어쩌지 싶긴 했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 본인이 가장 먼저 용의자가 될 게 뻔한데 이런 무모한 짓을 할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서로 얼굴 붉히기 싫어서 소소한 일탈이라 생각하고 넘겼어요. 나중엔 좀 친해졌다고 생각했는지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사모님, 이런 집은 얼마 정도면 살 수 있어요? 글쎄요, 시세를 검색해보진 않아서. 자가예요? 네, 그런 셈이죠. 어머머, 사모님 진짜 복 받으셨네. 여기 엄청 오른다고 그러던데. 뉴스에서 엄청 떠들어대는 거 몰라요? 아, 그런가요? 남편분이랑은 어떻게 만났어요? 남편이요? 그냥 소개로 만났어요. 지인 통해서. 사실 저는 시터와 일적으로만 대화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자꾸만 사적인 이야기를 물어보고 또 간섭하니까 은근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나중에는 시터가 입고 온 옷까지도 제 심기를 건드렸어요. 아니 무슨 몸매가 드러날 정도로 딱 달라붙는 골지 원피스를 입고 일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시선 처리도 민망하고 남편이 볼까봐 무섭고 무엇보다도 저거 불편해서 애를 돌볼 수 있나 싶어서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괜히 복장까지 뭐라고 하면서 컨트롤을 하면 관둬버리겠다고 할까봐 그냥 마음을 접고 말았죠. 때마침 남편이 저에게 슬쩍 시터 뒷담화를 하더라고요. 우리 애 봐주는 분 있잖아. 너무 의상이 과하지 않아? 당신도 느끼지? 일할 때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던데. 한마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뭐라고 복장 가지고 간섭을 해. 끝나고 약속이 있었던 걸 수도 있잖아. 아무리 그래도 일할 때 거기에 맞는 옷을 입고 와야지. 솔직히 눈꼴 시렵더라. 왜? 남자들은 그런 옷 입는 거 좋아하지 않아? 뭐? 그런 산티 잘잘 흐르는 옷 좋아하는 남자가 어딨어. 난 저러고 다니는 여자 딱 질색이야. 엄청 가벼워 보여. 그 아줌마 보면 약간 80년대 감성 같달까? 올드하고 촌스러워. 그런 여자들은 꾸미면 꾸밀수록 마이너스라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뒷담화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어쨌든 일은 잘 해주고 있으니 우린 그것만 믿고 잘 대해주면 돼. 우리한테도 필요한 사람이잖아. 거기까지는 그래도 참고 넘길만 했어요. 예민한 애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고 사람을 집에 들이면 어느 정도의 변수는 생겨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제가 두고 온 서류 때문에 집에 잠깐 들어간 순간 시터와 한번 갑작스레 맞닥뜨리게 됐는데요. 글쎄 제가 친정엄마에게 물려받은 고급 찻잔에 차를 따라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건 저도 단 한 번도 써보지 못한 거였어요. 너무나 능숙하게 차와 디저트를 즐기고 있는 걸 보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제가 한마디 해야겠다 싶어서 말을 걸었어요. 저 죄송한데 그 찻잔 어디서 찾으셨어요? 이거요? 위에 선반이 있던데. 차는 얼마든지 드시라고 하셔서. 네, 그랬죠. 차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드셔도 된다고 했죠. 하지만 그 찻잔은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분명 위에 있는 선반 그릇들은 조심히 다뤄달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그리고 그거 분명 사용감이 없었을 텐데 굳이 그걸 의자까지 타고 올라가서
꺼내서 사용을 하셨다는 게 잘 납득이 안 가서요. 찻잔이라면 다른 선반에도 가득 있을 텐데요. 그랬나요? 죄송해요. 찻잔이 너무 예뻐서 한번 여기다가 마셔보고 싶었어요. 다 같은 찻잔이라고 생각해서 마신 건데 특별한 줄은 몰랐네요. 저희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거라서요. 해외에서 사오신 거라 깨지면 다시 구할 수도 없는 거라. 아무튼 제가 너무 유난이었다면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너무 당황해서. 알아요. 그럴 만도 해요. 제가 너무 사모님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막 써버렸네요. 전 그냥 사모님이랑 격없이 잘 지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저도 모르게 자꾸만 선을 넘게 되네요. 앞으로는 선 넘지 않을게요. 전 그런 뜻이 아니라. 아무튼 제가 너무 정색해서 미안해요. 일하시는 중에 제가 갑자기 들은 건데 이것도 무례했다는 거 알아요. 저희 애 잘 봐주시는 것도 알고 일 처리도 꼼꼼하게 잘해주시는 거 잘 알아요. 전 그냥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속마음을 얘기한 거고. 네, 안다니까요. 사모님이 쓰지도 못한 찻잔을 제가 써버려서 기분이 많이 상하신 거잖아요. 다신 위에 있는 선반 안 건드릴게요. 됐죠? 혹시 저한테 불만 같은 거 있으세요? 있을 리가요. 사모님 말씀이 늘 옳죠. 아무튼 전 우리 서로가 잘 맞는다 생각했고 그래서 더 잘 지내보고 싶었어요. 제가 너무 주제 넘었다면 죄송해요. 그 사건 이후로 묘하게 어색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 찻잔을 보고 눈이 돌아가서 한마디 한 것뿐인데 시터님은 제가 너무 예민한 것처럼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도 했고 별탈 없이 잘 지내준 게 고마워서 월급에 더 얹어서 주기도 하고 선물도 챙겨준 적이 많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챙겨주셔도 돼요? 너무 감사하니까요.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세요. 남편분이 허락하셨어요? 돈은 다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이도 알고 있어요. 아무튼 사모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집에 살면서 행복하게 애까지 낳았잖아요. 그거 당연한 것 같아도 남들 입장에서는 엄청 부러운 거예요. 그걸 꼭 아셔야 한다니까요. 네.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하네요. 애 낳고 일할 수 있는 여자 흔치 않아요. 다 남편 능력이 뒷받침되니까 애 돌봐주는 사람도 고용해주고 사회생활 끊김없도록 해주잖아요. 애 돌보는 것보다 일하는 게 더 쉽잖아요. 그쵸? 시터는 절 은근히 긁더라고요. 그분은 제가 돈 많은 남자 만나 팔자 좋게 사는 여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기분이 상했지만 대충 넘겼습니다. 그분께 저희 집안 사정에 대해 미주알고주알 떠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많고 양육 경험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때로는 저를 가르치려고 하셨고 훈계까지 하셨지만 저도 그냥 웃고 말았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일에 대한 열정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일 하나로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네요. 그날은 이상하게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열이 났어요. 원래는 야근을 하고 집에 늦게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얼굴에 핏기까지 사라져서 동료분들 모두 저더러 일찍 조퇴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찍 퇴근하고 집에 갔어요. 시터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질 않더라고요. 아무렇지 않게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그 광경을 보자마자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글쎄, 시터 없이 우리 애가 혼자서 집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요. 조금만 시선을 걷어도 일촉즉발의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곁에서 보호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애를 두고 어디론가 가고 없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집을 뒤져봐도 시터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애는 울지 집은 엉망이지 저도 멘붕이 오고 화가 나서 바로 시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신호음이 들린 후에 받더라고요. 네, 사모님, 무슨 일이에요? 지금 뭐 하세요?
뭐 하긴요. 아이돌 보고 있잖아요. 저 지금 집인데요. 네? 집이라고요. 회사 조퇴하고 집에 왔더니 우리 애가 혼자 있는데요? 그건 제가 지금 잠깐 밖에 나와 있어서 그래요. 밖이라고요? 왜요? 죄송해요, 사모님. 애기 기저귀 사느라. 바로 앞이거든요? 진짜 3분이면 갑니다. 잠시만요. 그러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어요. 진짜 어이가 없었던 건 집을 둘러보니 기저귀가 한가득 있었던 거예요. 쓸 수 있는 분량이 넉넉히 있는데 왜 그걸 사러 나간 건지 어이도 없었고, 집 앞에 나왔다고 했는데 수화기 너머로 내비게이션 소리가 들렸던 것도 의심스러웠어요.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엔 들켰으니 망정이지 제가 없는 동안 우리 아이가 그동안 몇 번이고 방치되었을 수도 있었겠구나 싶은 마음에 눈물만 나왔어요. 속상하고 억울하고 미안하고 감정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분명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창문 밖을 지켜보며 시터의 차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지켜보고 있었어요. 항상 차를 대놓는 곳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것까지 알아채고 있을지는 몰랐겠죠. 그 주차 자리가 비워져 있는 걸 보니 분명 차를 끌고 어디론가 나간 게 분명히 보였어요. 집에 들어온다면 바로 해고 조치를 하고 쌓아뒀던 말을 해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시터의 차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세우더니 보조석에서 남자 한 명이 불이 나게 내려 어디론가 뛰어갔습니다. 멀리서 봐도 그 사람은 제 남편이 맞았어요. 그날 입고 나간 옷 그대로 입고 있었거든요. 뛰는 봄이나 행동이 딱 그 인간이었습니다. 처음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 파악을 하는데 머리에 과부하가 올 것 같았어요. 왜 내 남편이 시터의 차 안에서 뛰쳐나오지? 마치 뭔가를 숨기는 사람처럼 왜 그렇게 당황해하며 차에서 내리지? 왜 둘은 애를 놔두고 밖에 단둘이 있는 거지? 모든 건 둘의 불륜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처음에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지 자꾸만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내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남편을 믿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쥐어짜내도 제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만 떠올랐습니다. 잠시 후 시터가 집으로 돌아와 난처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사모님 죄송해요. 너무 당황했죠. 그게 아니라 기저귀가 똑 떨어지는 바람에 잠깐 사러 나갔다 온다는 게. 근데 기저귀는 안 사오셨네요? 그게 갑자기 사모님이 전화를 거셔서 당황해서 달려오느라 중요한 걸 깜빡했지 뭐예요. 집에 기저귀는 있던데요. 그래요? 내 정신 좀 봐. 자꾸 요새 깜빡깜빡 한다니까요. 아무튼 아이 두고 제가 자리를 비운 건 명백한 잘못이에요. 면목 없어요.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네? 그럴 리가요. 진짜 맹세코 처음이에요. 저도 사실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사모님이 없을 땐 진짜 최선을 다했다고요. 이번 한 번의 일로 여태껏 제 노력을 하찮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저 알잖아요. 일만큼은 열정적으로 했다는 거. 사모님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왜 내 남편을 본인 차에 태웠냐고, 둘이서 대체 뭐 했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문을 열고 들어와 디저트 가게 쇼핑백을 저에게 건네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오늘 일찍 퇴근한 김에 당신이 좋아하는 디저트 가게에서 좀 사왔어. 우리 오랜만에 이거 먹으면서 좋은 시간 보낼까? 나 오늘 일찍 온 거 어떻게 알고 사왔어? 그걸 다 아는 수가 있지. 내가 와이프 일정도 모를까봐. 진짜 궁금해서 그래. 내 일정을 당신이 어떻게 알아? 그냥 미리 사놓고 서프라이즈 해주려다가 당신 있길래 말 좀 바꿨어.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오늘 아침에 보니까 몸이 안 좋은 것 같던데 조퇴한 거야? 나한테 말을 하지. 그럼 데리러 갔을 텐데. 바쁘다고 하지 않았나?
나한텐 분명 일이 많다고 했던 것 같은데? 와이프가 아프다고 하면 일정이야 충분히 바꿀 수 있지. 평소답지 않네? 내가? 뭐가? 그냥 느낌이 그렇다고. 텐션이 평소랑은 달라. 다르긴 뭐가 달라? 똑같구만. 아무튼 오늘 몸도 안 좋으니까 따뜻한 물로 씻고 푹 쉬고 있어. 저녁은 내가 차릴게. 마치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 대충 덮으려는 듯 얼버무리는 둘을 보며 저는 더 확신했습니다. 저를 속이고 있는 게 맞구나 직감이 온 순간 저는 한순간에 바보가 된 기분이었어요. 솔직히 예상하지도 못했어요. 시터와 제 남편이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될 줄은. 심지어 남편은 신랄하게 시터의 뒷담화를 하던 주동자였기 때문에 더더욱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네요. 바로 따귀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고함을 지르는 그런 제 모습을 상상했는데 막상 불륜을 알게 되니 멍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침대에 누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나서야 그제야 머리가 명쾌해지면서 둘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를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바람을 피워? 심지어 집에 드나드는 시터랑? 생각해보니 시터의 행동이 어느 날부턴가 이상하긴 했어요. 저를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말투, 이 집에 대해서 자기가 더 잘 안다는 듯 했던 행동, 아이는 자기가 더 잘 돌본다고 자부심을 가졌던 표정, 그 모든 게 소름 끼치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지자. 가슴은 울분이 터질지언정 머리는 차갑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를 내팽개치면서 고작 바람을 피운 여자가 중학생 자식을 키우고 있는 시터라는 게 한심하고 경멸스러웠네요. 산티가 좔좔 흐른다고 딱 질색이라고 지 입으로 뒷담화했던 여자를 지금 뒤에서 몰래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얼마나 모순적인 상황이에요. 자존심이 상하고 한순간에 초라해진 기분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을 하길래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날 밤을 지새우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난 남편의 어떤 모습을 사랑했을까? 왜 평생을 함께할 거라 생각했을까? 남편은 어떤 마음으로 날 배신한 걸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결국엔 아이를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아빠 밑에서 애를 키우느니 그냥 혼자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남편의 진심이 궁금했어요. 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그래서 다음날 흘리듯이 남편에게 이렇게 던졌습니다. 시타님 누구 만나는 것 같더라? 우리 애 봐주시는 분? 영 남자들한테 안 먹힐 스타일인데 뭐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나 보지. 남편은 아주 아무렇지 않게 남일이라는 듯 흘려보내더라고요. 하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는지 그날 밤 남편의 핸드폰 속에서는 시터에게 만남을 자제하라고 당분간 조심하자고 신신당부하고 있었네요. 시터는 항상 저와 소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둘이 번호를 주고받고 연락까지 하고 있는 줄은 몰랐는데 아주 난리 부르스를 떨고 있었더라고요. 증거를 수집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난 후 줄곧 남편의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일이 많아졌어요. 비밀번호는 함께 있을 때 푸는 모습을 보고 외워뒀죠. 그걸 보니 더 혼란스럽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더없이 자상한 남편이고 훌륭한 애아빠처럼 굴면서 시터 앞에서는 제 뒷담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복에 겨운 주제에 남편을 무시한다. 나보다 어린 주제에 남편을 공경할 줄 모른다. 시부모한테 제대로 의무도 못하는 버르장머리 없는 여자다. 제 앞에서는 시터를 욕하더니 시터 앞에서는 제 욕을 하고 있었네요. 그러니 시터가 절 무시하고 으스댔겠죠.
아무튼 이왕 이렇게 된 거 꼭 참고 어디까지 가나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변호사와 상담 후 증거를 수집하고 일단 남편 몰래 재산을 미리 싹 정리했습니다. 정리해보니 내가 얼마나 발버둥 치며 살았는지, 남편은 집안을 위해 단 한 톨도 보태주지 않았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면서 누가 복에 겨운 건지 알게 되더라고요. 저라고 뭐 남편이 항상 사랑스러웠겠어요? 저도 질릴 때도 있었고 이 사람이 내 영혼의 단짝인지 의심스러울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인간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절대로 그 선을 넘지 않으려 노력했고 그게 부부간에 지켜야 할 규칙이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와의 약속을 어긴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사람을 놓아줄 때가 된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그런 놈 밑에서 제 아이를 키우고 싶진 않았습니다. 나를 잡고 남편에게 일부러 출장 소식을 알렸어요. 나 갑자기 내일 지방 출장 잡혔어. 언제까지? 일단 잡힌 건 2박 3일인데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우리 애는 어떡하지? 어떡하긴 내가 돌보면 되지. 괜찮겠어? 잊고 있나 본데 나 애 아빠야. 날 못 믿어? 미안해하지 말고 맘 놓고 다녀와. 어쩐지 제 출장을 반기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긴 요새 시터와의 만남을 조심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제 발로 자리를 비켜주니 대놓고 집에서 은밀한 만남을 가져도 되니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제 출장 일정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꼴을 저 혼자만 보라는 법 있나요? 저는 출장 가는 척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있는 걸 몰래 설치한 홈캠으로 확인한 후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저예요. 잘 지내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출장을 잠깐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애가 걱정이 돼서요. 우리 그이가 잘 돌보겠다고 하긴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저희 집에 한번 같이 방문해 주실 수 있나 하고요. 갑자기 이런 부탁드려서 죄송해요. 저희 집 비밀번호 알고 계시죠? 시부모님은 별 의심 없이 손주를 보러 가보겠다며 냉큼 저희 집으로 향하셨어요. 저는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죠. 시부모님은 아마 알지 못하셨을 거예요. 아들의 가장 최악인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을요. 누가 봐도 불륜인 정황이 풀풀 풍기는 그 상황에서 시부모님은 결국 현관문을 여셨습니다. 그렇게 상황을 들키게끔 한 후 저는 잠시 기다린 후 집으로 들어갔어요. 딱 보니 시부모님께 상황을 들킨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지에게 남편은 등짝을 맞고 있었고 옆에서 시터는 울기만 하고 있었어요. 제가 등장하자 다들 당황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 저에게 다가와 물어보셨어요. 아가, 출장이라더니 여긴 어쩐 일로 왔어? 재밌는 상황이 펼쳐진 것 같아서요. 저희 남편이 왜 우통을 벗고 있을까요? 아니, 그게 아무 일도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말다툼을 좀 했다. 이놈이 자꾸만 말을 안 듣잖아. 우리가 훈계 좀 했지. 시터님은 왜 여기서 울고 있을까요? 이런 상황 보니까 무서워서 눈물이 났나 보지. 아무튼 아무 일도 아니니까 넌 가던 출장 가면 된다. 뭐 놓고 간 거 있니? 어머님, 감싸주실 필요 없어요. 저 다 알고 있어요. 뭘 안다는 말이니? 어머님 아들, 애 있는 여자랑 바람났잖아요. 그냥 그 애 책임지면서 평생 살라고 하세요. 저는 그냥 제 아이 돌보면서 살 테니까. 저 이혼하겠습니다. 저기 아가, 오해가 좀 있는 모양인데 대화를 좀 하고 기분 좀 풀어. 응? 이게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잖니. 쉽게 결정한 적 없고요.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기회를 수십 번이나 줬다고요. 하지만 그 기회를 먼저 날려버린 건 어머님 아들이에요. 저요, 진짜 자존심 상하거든요?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어떻게 집에서 저희 애를 돌봐주는 사람이랑 바람을 피울 수가 있어요?
그게 아빠로서 할 짓이에요? 우리 애가 받을 상처는 그럼 뭐가 되는데요? 됐고요. 저 이렇게 질 낮은 인간이랑은 더 이상 못 살아요. 끝내겠습니다. 안 된다. 이혼만큼은 절대 안 된다. 우리가 두들겨 패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마. 저놈 저거 다시는 딴 생각 들지 못하게 우리가 제대로 훈계할 테니 다시 생각해 줄 순 없겠어? 아이, 들어보니 애가 잠깐 정신이 어떻게 돼가지고 실수한 거래. 저 여자가 하도 꼬시니까 은근슬쩍 넘어가 버린 거래. 솔직히 우리 아들이 저런 여자랑 만나는 게 말이 되니? 지도 반성 많이 한다고 하니까 실수 한번 했다 치고 넘어가 줄 순 없을까? 꼬신 애가 잘못이지 넘어가 버린 애는 어쩔 수가 없잖아.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대놓고 꼬신 여자보다 거기에 홀랑 넘어가 버린 남편이 더 혐오스러워요. 그래, 네 맘도 이해한다. 우리 아들이 무조건 잘못했지. 우리 애 너 아니면 누가 걷어주겠니? 저놈 저거 겨우 철들여서 장가 보내놨더니 이러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우리 입장에서도 천재지변 같은 일이야. 그러니 제발 마음씨 넓은 네가 이해해줄 순 없을까? 부부 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넘기고 참다 보면 언젠가 웃는 날도 오고 행복이 이런 거구나 싶더라. 나도 다 겪어본 일이야. 너는 현명하잖니. 난 평생 우리 며느리 편인 거 알지? 시부모님은 그렇게 난리를 치며 남편을 혼내고 절 설득하다가 결국 지쳐서 집에 돌아가셨습니다. 자다 깬 아이가 울고 남편은 저와의 대면이 무서웠는지 아이가 자고 있는 방으로 뛰어가 버리더라고요. 바로 그때 시터가 절 따로 불렀어요. 저라면 얼굴도 제대로 못 들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나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왕 이렇게 들켜버렸으니 솔직하게 사모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저랑 그 사람 우리 서로 사랑해요. 이젠 당당하게 나오시네요? 어차피 이제 다 아셨잖아요. 저 여태껏 하고 싶은 말 많았지만 참고 또 참았거든요. 저도 가슴속에 있는 말 지금이라도 해야겠어요. 남편 그딴 식으로 대하실 거면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데요? 사랑도 안 하면서 돈 벌어오라고 재촉하고 집안에서 벌레 취급하고 남편으로 대접해주지도 않는다면서요? 그 사람이 그래요? 내가 그런 여자라고? 딱 보면 알죠. 남편 덕에 호강하고 사는 주제, 본인이 더 대접받길 원하고 베풀 줄은 모르는 여자. 딱 그쪽 같은 여자가 남편 소중함도 모르고 뺏기기 쉽더라고. 이상하네요. 제가 들은 건 다른 얘기거든요. 제 남편은 틈만 나면 그쪽을 뒷담화했어요. 싼티 잘잘 흐르고 촌스럽고 올드한 아줌마. 자기 스타일 아니라고 딱 질색이라고 하더니 결국엔 그런 사람이랑 뒹굴고 있었네요? 그럴 리 없어요. 그 사람은 날 사랑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위기에 빠져서 아무 헛소리가 막 나오는 모양인데 그런다고 저희 둘의 신뢰가 깨지진 않아요. 아무리 갈라놓으려고 해도 저희 관계는 견고하다고요. 네, 그러시겠죠. 누가 둘이 헤어지래요? 제가 헤어지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말은 깔끔하게 헤어져 달라고요. 구질구질하게 재산 탐내지 말고. 이 집에서 나가주실래요? 애는 그쪽이 키우든 말든 마음대로 하시고요. 모르셨어요? 여기 제 집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쪽이 그 나이에 이런 집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시댁에서 해준 집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래놓고 공동명의 주장했다면서요? 그 사람이 그래요? 참 다양한 거짓말 내뱉었네요. 똑바로 말할 테니 잘 들어요. 여긴 내가 열심히 벌고 모아서 산 내 집이고 그쪽 남편은 장가 올 때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맨몸만 왔다는 거. 이게 팩트예요. 아까 시부모님이 한 행동 보면 모르겠어요? 저한테 매달리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저한테 해준 거 단 하나도 없고 오히려 저한테 받은 것만 있어요.
그쪽이 내 남편을 만나든 말든 이젠 내가 상관할 바 아니에요. 마음대로 해요. 대신 나랑 우리 애 인생에 조금이라도 흠집 내면 내가 가만 안 둘 거니까 각오해요. 제발 그 인간 몸뚱이만 데리고 가줘요. 시터는 당황한 듯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더니 주섬주섬 가방을 챙겨 나가더라고요. 그때부터 남편과 단둘이 남게 됐어요. 시터가 밖으로 나간 걸 알게 되자마자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굴하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진짜 맹세해. 저 여자한테 마음 준 적 단 한 번도 없어. 마음은 안 주고 몸만 줬다 이건가? 아니, 사실은 진짜 싫었거든? 당신도 알잖아. 나 그런 스타일 딱 질색하는 거. 근데 자꾸만 추근덕대잖아. 나 그렇게 가볍고 만만한 여자 안 좋아하는데 진짜 실수였어. 지금은 죽도록 후회해. 과부라 불쌍하기도 하고 자꾸 매달리니까. 비록 실수는 했지만 마음을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내가 미쳤어? 당신같이 완벽한 여자를 두고 중딩 자식 있는 여자를 내가 왜 좋아하겠어? 미치지 않고서야 그건 불가능하지. 이혼하고 싶어서 그런 짓 저지른 거 아니야?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잖아. 왜 날 붙잡아? 나 당신이랑 우리 애 없인 못 살아. 그래, 나 솔직히 잘못 저지른 거 맞아. 인정할게. 하지만 당신이 실망하는 그 표정을 본 순간 정신이 확 들었어. 본능이 이끌려 그런 여자의 유혹을 뿌리치진 못했지만 나 진짜 마음만큼은 당신밖에 없었어. 이건 진심이야.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자꾸만 들이대고 다가오니까 나도 모르게 이성을 잃었나 봐. 나도 나한테 무진장 실망했어. 그런 하찮은 여자의 공략에 내가 넘어갈 줄은 몰랐거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난 그런 여자 하나 때문에 당신과의 결혼 생활을 깰 수가 없어. 이건 진짜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 미친 발언이라는 거 알지만 다신 안 그럴게. 나 한 번만 믿어주라. 진짜로 잘못했어. 용서해줄 때까지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무릎 꿇고 있을 거야. 정 날 용서하기 힘들면 당신도 실수 한 번 하면 되잖아. 그럼 공평하잖아. 공평? 지금 네 입에서 공평이라는 말이 나와? 결혼할 때 내가 집해온 거 그럴 수 있다 생각했어. 근데 집에 들일 혼수 살 돈 없다고 그거 반반하자고 네 입으로 짓거렸지? 나보다 나이도 많은 놈이 어쩌다가 돈을 그렇게 못 모았을까 걱정도 됐지만 그래도 내가 먹여 살리면 되니까 사람 하나만 믿고 결혼했어. 근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그래, 공평 운운하니까 나도 한번 바람 피우고 올게. 다른 남자 밖에서 만나도 된다는 말이지? 아니, 그건 다르지. 여자랑 남자는 바람 피우는 그 마인드 자체가 다르잖아. 난 그냥 감정 없는 껍데기 만남 뿐이었다고. 그거 말고 다른 실수는 내가 다 눈 감아 줄게. 아무튼 내가 다 잘못했어. 그냥 나 아들처럼 생각해주면 안 될까? 가족이잖아. 자식이 잘못을 했다고 내팽개치진 않잖아. 언제는 나더러 말 안 듣는 아들 같다며. 그래서 자꾸 챙겨주고 싶다며. 그 인간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내뱉으며 절 설득하려고 하더라고요. 씨알도 안 먹혔죠.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 인간과 더 이상 말씨름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제가 가만히 있자 그 인간은 결국 제가 용서를 해줬구나 생각했는지 안심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이에 제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모른 채 남편은 은근슬쩍 남편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갑자기 안 하던 이벤트를 하질 않나, 느닷없이 여행을 가자고 하질 않나, 어쩔 땐 보여주기식으로 하루 종일 애를 돌보고 목욕도 시키면서 안 하던 짓을 하더라고요. 뒤늦게 후회하면 뭘 하나요? 전 이미 마음이 떴는데. 당연히 그 일 이후로 시터는 그만두게 됐고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엉망이 됐습니다. 남편은 제가 차마 헤어지지 못하고 유예 기간을 주는 거라 생각했는지 원래 잡혀있던 선약을 같이 가길 원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부부 동반 모임 있는 거 잊지 않았지?
그 상황이 좀 그렇긴 하지만 당신이 꼭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술도 한잔하면서 기분도 좀 풀자. 우리끼리 집에 와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눌 수도 있고. 친구놈들 죄다 와이프 끼고 오는데 나만 혼자 갈 수는 없어서 그래. 그래, 같이 가자. 정말? 같이 가는 거다? 여보, 정말 고마워. 나같이 못난 놈을 데리고 사라져서 정말 감사해. 내 맘 알지? 그 모임이라면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말로는 친구니 뭐니 의리를 외치고 있지만 지들끼리 저울질하고 비교하고 자랑하며 헛된 시간만 보내다 오는 그저 그런 쓸데없는 모임이었죠. 남편은 그런 모임에 절 데리고 나가서 우리가 얼마나 부동산을 잘하고 재테크를 잘하는지 자랑하는 걸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공을 본인이 한 것인 양 떠벌리는 걸 즐겼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모임에서 그 인간이 망하길 바라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전 그 점을 노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에 가면서 시터에게 약속 장소를 알려줬어요. 기니 할 말이 있다고 그곳으로 오라고 했죠. 저는 아무렇지 않게 그 모임에 가서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술을 한잔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때마침 시터가 도착했습니다. 그 여자는 부부 동반 모임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른 채 급하게 왔는지 허름한 차림으로 왔더라고요. 저와 남편뿐만 아니라 지인들도 같이 있으니 적잖게 당황한 눈치였어요. 다들 저 여자 누구냐고 웅성거릴 때쯤 제가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시터를 소개했어요. 제가 손님을 하나 더 불렀어요. 괜찮죠? 너무 아쉽지만 오늘을 끝으로 저는 이 모임을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제 남편한테 새로운 여자가 생겼거든요. 인사하세요. 앞으로는 이 여자가 제 남편의 옆을 지킬 거예요. 저희 집 아기 봐주셨던 시터님이시고요. 나이는 저보다 8살이 많고 지금 중학생 딸 하나 키우고 계신데요. 진짜 열심히 사시는 분이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사람들은 일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정적이 흐르더니 결국 가장 말이 많은 남편의 친구 한 명이 남편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야, 진짜냐? 너 진짜 저런 여자랑 만나? 미쳤네. 어떻게 와이프를 두고 저런... 아유, 안타깝다.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벌벌 떨더니 벌떡 일어나 흥분해 개거품을 물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아니야! 우리 와이프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저런 여자를 왜 만나? 미쳤냐? 나이 많은 과부를 내가 미쳤다고 만나냐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 야, 그리고 여기가 어디라고? 지 주제를 알아야지. 눈치 없이 나오라고 불쑥 나오면 내 입장이 뭐가 되는데? 헐벗고 들이대서 외로운가 보다 싶어서 불쌍해서 몇 번 받아줬더니 이젠 내 옆자리까지 탐을 낸다 이거야? 하늘이 뒤쪽나도 그럴 일 없으니까 착각하지 마. 시터는 그 말을 묵묵히 듣더니 눈물을 그럭이며 남편에게 다가가더라고요. 그리고 순식간에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나쁜 놈. 나밖에 없다더니,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사랑스럽다더니, 지인들 앞에서는 내가 부끄럽다 이거야? 네 와이프는 감정 없는 목석이라며? 나랑 있을 때 비로소 남자가 되는 기분이라며? 이 세상에 우리 둘만 남았으면 좋겠다며? 매일 만나고 싶고 매일 붙어있고 싶다며? 나한테 길들여져서 이제 다른 여자는 못 만나겠다며? 한 번만 같이 있자고 지독하게 매달린 게 누군데? 이게 네가 하는 사랑이니? 남들 앞에선 숨기고 내 앞에서만 남자인 척하는 게 사랑이야? 내 인생, 내 딸 인생 전부 책임지겠다며? 좋은 아빠가 돼주겠다며? 이혼하고 나한테 올 거라고 하더니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 진짜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와이프 명이야? 네 건 하나도 없다는 게 진짜야? 왜 그걸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았냐고? 아이씨, 내가 너한테 솔직할 이유가 뭐가 있냐? 애초에 진심이 아니었는데. 뭐라고? 말 못 알아들어?
가짜였다고? 연기였다고? 그만 좀 질척대라! 다 늙은 아줌마 하나 잘못 엮여서 지금 내 와이프랑 불화 생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나 개망신 주려고 작정했냐? 네 와이프가 날 부른 거야! 우리 둘 다 망신 주려고! 그러니까 왜 왔냐고! 눈치껏 빠졌어야지 왜 끼어드냐고! 눈치 없어? 사회생활 안 해봤어? 하긴 남편도 없는 주제에 애만 키우느라 눈칫밥은 개나 줘버렸겠지. 이래서 내가 못 배운 여자는 상종도 하기 싫다니까. 아니 그리고 내가 미쳤다고 네 딸까지 책임져 주냐? 아줌마 정신 좀 차리세요. 나 애 아빠야. 우리 애 챙기기도 버거워 죽겠는데 남의 자식을 내가 왜 챙겨? 시터는 억울하고 분한지 남편에게 물을 끼얹고 뺨을 몇 대 더 때리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어 놓더니 결국 씩씩대며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좋은 그림 하나 만들어줬으니 저도 이만 나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방을 챙겨 나갔어요. 그리고 친정에 가서 이혼 사실을 알렸습니다. 남편은 재빨리 절 쫓아 친정으로 달려왔지만 저희 아버지에게 뺨을 맞는 바람에 제대로 변명도 하지 못했네요. 그날 그 인간 뺨을 하도 맞아서 얼굴이 많이 부었을 거예요. 아주 그냥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결국 제 손을 더럽히지 않고 그 인간을 만신창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 그리고 절도죄까지 포함시켜서 법적인 조치를 취했어요. 알고 보니 시터가 제 방에 있는 물건들을 야금야금 훔쳐갔더라고요. 꼴에 값이 될 만한 것들을 가져간 걸 보니 보란듯이 도발한 게 뻔했어요. 그렇게 티나게 범죄를 저질러줬으니 되갚아줘야겠죠. 어쨌든 남편은 집에서 쫓겨나고 상간년 위자료는 물론이고 절도죄까지 포함시켜 저에게 배상까지 해야 할 운명이 처해졌습니다. 그렇게 당당하더니 결국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싹싹 빌더라고요. 사모님, 적당한 합의는 안 될까요? 이제 다 끝났어요. 저 그놈이랑 헤어졌다고요. 그때 봤잖아요. 가짜였대요. 사랑이 아니었다는데 어떻게 그 죄가 성립될 수가 있어요? 전 여태껏 속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 혼자 중학생 애 키우는 거 알잖아요. 한창 돈 많이 들어갈 때라 통장에 잔고가 진짜로 한 푼도 없어요. 제가 그런 사정까지 봐드려야 하나요? 사모님은 집도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잃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 풍비박산이라고요. 제가 잃을 게 없다고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우리 애는 아빠를 잃고 난 남편을 잃었어요. 배신당한 마음을 그쪽이 알아요? 혼자 애 키운 스스로가 그렇게 불쌍해요? 그럼 나는요? 나도 혼자서 애 키우는 입장이 됐는데 나는 안 불쌍하냐고요? 미안해요. 생각이 짧았어요. 가진 거 하나 없이 초라하게 살아온 제가 사모님 집에 가서 지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욕심이 좀 났나 봐요. 툭 건들면 넘어올 것 같아서 건드려봤더니 너무 쉽게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도 된 줄 알았어요. 그놈이 그렇게 형편없는 놈인 줄도 모르고 내 인생의 동아줄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너무 힘들고 외롭게 살아온 나한테도 기회가 오는 줄 알았다고요. 내 인생이 시궁창 같아서 자꾸만 구원자를 찾게 된 거예요. 혼자서 애 키우는 인생이 시궁창 같은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시궁창 같은 인생은 그쪽이 만들어간 거예요. 열심히 사는 사람 모욕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아요. 본인 인생 지옥이라고 남의 인생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인간이 어디 제정신이겠어요? 불쌍한 척 남자 꼬드기는 거 보면 딸이 뭐라고 할까요? 아무리 엄마라지만 너무 창피하지 않을까요? 부모면 부모답게 존경받진 못할지라도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말아야죠. 다신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쪽이 훔쳐간 다이아 그거 가짜인 거 알아요? 하긴 뭐 진짜를 본 적이 없으니 가짜도 진짜라고 속지.
가해자의 잘못이 명백하고 피해자는 이혼을 강력히 원했기 때문에 별탈 없이 잘 진행됐어요. 주변에서는 아이 낳기 전에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걸, 그랬으면 덜 힘들 걸 하면서 안타까워 해주셨지만 전 그래도 아이를 낳은 것에 후회는 없습니다. 우리 애가 아니었더라면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을 거거든요. 남편과 결혼한 건 미친 듯이 후회가 됐지만 우리 애를 낳은 건 절대로 후회가 되지 않았어요. 당연히 이혼 후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고 그 인간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참에 육아에 집중하고 싶어서 직장을 관두고 친정에서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신 덕에 아이를 무사히 잘 키우고 있네요. 오히려 저를 사랑해주는 친정 식구들과 살면서 아이를 키우니까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지 않게 되고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 인간과 살 때는 이게 남편인지 아들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챙겨줘야 할 것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진작 이혼할 걸 그랬나 봅니다. 지금은 원래 살던 집을 팔고 이것저것 영혼까지 끌어당겨 작은 꼬마 빌딩 하나를 샀네요. 거기서 나오는 월세를 받으며 그렇게 생활비를 충당하며 또다시 재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건물 맨 위층을 저희 집으로 꾸며서 우리 애와 함께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게 작은 꿈이에요. 그래도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혼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에게 남편이 아무리 돈을 잘 벌더라도 일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버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곤 합니다. 이혼녀의 주제 넘은 충고일진 몰라도 이게 제 진심이에요. 부디 결혼 생활이 불행한 사람이 강단 있게 본인의 행복한 인생을 찾아 떠나셨으면 해요. 앞으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